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저출산은요 8090년대생들 때문입니다. 그들의 열등감, 시기질투 때문이에요.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저출산. 대한민국 지금 저출산 너무나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난리도 아니에요. 감당 안 되죠, 지금? 저출산 해결하겠다면서 애 낳으면 얼마 주겠다. 첫째 낳으면 얼마 주겠다. 둘째 낳으면 얼마 주겠다. 셋째 낳으면 얼마 주겠다.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 둘째만 낳아도 KTX 30% 까줍니다. 그런 시대에 정말 많은 혜택. 햇도 아니에요. 넷도 아니야. 둘만 낳아도 KTX 같은 거 30% 까주고 시작한다. 예? 깐다가 뭐냐? 할인해준다. 죄송해요. 조금 좀 저렴한 OEM 인생, 이미테이션 인생 씹어줬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요런 여러 가지 그 애 낳으면 오지게 많은 혜택이 많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별걸 다 해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2024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 0.75입니다. 작년에 0.72였대요. 0.03 올랐어. 조금 올랐어요. 자, 이 합계 출산율을 보고서 가끔 부부가 둘이 결혼해서 두 명이 결혼했는데 0.75가 낳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 이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는 임신이 가능한 모든 여성을 책정하는 겁니다. 만 15세부터 49세까지 요 가임 가능 여성, 임신 가능 여성이 저 나이 동안에 몇 명을 낳을지를 예측해가지고 내는 거예요. 사실 달리 말하면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도 여기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결혼한 사람들만 가지고서 0.75가 아닙니다. 결혼을 안 해, 애도 안 낳아, 그런 거 다 포함해서 0.75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이 만약에 2.0 아니면 1.7 이렇게 나와. 그래도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 대한민국에. 그러면 0.75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결혼을 해도 안 낳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아는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한 명은 결혼해가지고 지금 한 2, 3년 됐는데 벌써 정관수술하고 애를 안 낳겠다면서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는데 이미 정관수술하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결혼 자체를 안 하는 사람도 많고, 지금 단순하게 이 합계 출산율만 가지고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를 낳는다를 함부로 얘기하기는 어렵다. 결혼한 사람들은 이미 한 명 이상을 낳는 사람들이 많지만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함해서 얘기한다는 거. 자, 최근에 대선이 있었죠.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결혼해서 애 낳으면 뭐 별의별 혜택을 주겠다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뭐 그런 거 공약 관련된 거는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전락의 저출산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지표 체계, 통계청에서 내는 이제 지표 체계인데 합계 출산율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1970년부터 볼 수 있습니다. 조회를 누를게. 자, 1970년에 지금 합계 출산율 몇으로 나와요? 지금 4.53입니다. 임신 가능한 여성, 나이 만 15세에서 만 49세 사이에 이 여성들이 한 명이 평균적으로 당시에 4.53을 낳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점점 71년, 72년 이러면서 74년도에 3점대가 되더니 점점 떨어지다가 1977년을 기점으로 2.99가 되고, 자, 이렇게 오다가 1980년 되면 2.82가 되네요. 그죠? 2.82면 그래도 평균적으로 애 셋은 낳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보면은 1983년을 기점으로 2.06이 되는데 84년도 되니까 2.0이 무너집니다. 84년도에 지금 1.74가 돼요. 그리고 이제 2.0이 없어요. 그 이후에 어떤 집은 한 명만 낳고 어떤 집은 두 명 낳고 어떤 집은 뭐 간혹 세 명 낳는 집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자, 간다요가 태어난 1991년 1991년 되면은 1.71이 됩니다. 한 집마다 한 두 명 정도 낳았다는 거예요. 두 명 아니면 외동아들 이런 식으로 낳았다는 건데, 그래도요 1.5는 다 넘었어요. 1990년대 80년대도 1.5는 다 넘었다. 애지간하면 넘었다. 그죠? 자, 근데 98년이 되니까 1.5가 무너집니다. 1.46이 돼요. 그죠? 자, 그러다가 98년 1.46 되더니 2002년 되니까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2000년에 1.48 하다가 2001년에 1.31 되더니 2002년에 1.18이 돼요. 확 내려갑니다. 그죠? 아마 97년, 98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차츰차츰 나타나서 1년, 2년, 3년, 4년 요쯤에 이제 굉장히 많은 구조조정도 있었고, 근데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게 또 있어. 90년 되면요 IMF 터지기 전만 해도
엄마들이 밖에서 일을 안 했어요. 아빠들이 돈 벌어오고 엄마들은 살림하는 집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일하는 엄마들이 흔치 않았던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그쵸? 자, 근데 IMF 터지고 나서 이제 2000년대 99년 2000년을 거치면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일하는 어머님들 많아지죠. 그쵸? 경기도 안 좋았어요 이제. 근데 삶의 질들은 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90년대만 해도 밖에서 외식을 흔하게 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90년대 중반에서 후반쯤이 지나면서 슬슬 이제 외식도 하자라는 분위기가 생긴 거지, 90년대 초반 중반만 해도 외식을 그렇게 막 자주 하고 막 그럴 때가 아니야. 근데 2000년대가 되면서는 이제 외식을 흔하게 하는, 아무리 IMF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그래도 외식은 당연히 가끔 해야지. 가족들끼리 우린 4인 가족 외식도 하고 밖에 나가서 여행도 가고 4인 가족이 그런 게 슬슬 생기는 시기였어요. 그쵸? 그런 삶의 기준 같은 건 다 올라져 있는데 돈은 돈대로 안 벌리고 경기는 안 좋아지고 남편은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하고 요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로 곧바로 원래 이제 누리던 것들을 다 없애고 축소하기가 쉽지 않거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또 있다 보니까 맞벌이가 이제 흔해지기 시작하죠. 이 2002년 3년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급격히 떨어집니다. 출산율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1999년 2000년만 해도 1.4대였는데 2001년에 1.3이 되더니 1.1이 돼. 갑자기 너무 급격히 떨어진 느낌 아니에요? 그쵸? 1970년대생부터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간다요 또래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통 58년 개띠 아니면 61년 소띠,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중반생들인데 그 세대분들은 대학을 잘 못 나왔어요. 가난해서 공부를 안 하고 자식을 떠나서 가난해서 그냥 보릿고개가 있었고 먹고 살기 힘들었고 그냥 힘들었어. 근데 이제 70년대 초반만 해도 대학 진학률 70년대 초반도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70년대 중반 후반 그때부터는 이제 흔하게 대학들 많이들 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성, 지금 우리 엄마 또래만 해도 1950, 60년대생분들만 해도 여자가 무슨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무슨 대학을 갈라 그래, 시집 갈 준비나 해, 아빠들이 그랬어요 딸내미들한테. 근데 이제 70년대생부터는 그런 게 많이 덜해지고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도요 사회 진출이 이제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냥 나이 찼다고 결혼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1970년대 여성들만 해도 나이가 그냥 20대, 옛날에 우리 엄마 또래 지금 60년대생 50년대생 분들은 20대 초반에 결혼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20대 중반도 꽤 있어. 적어도 20대 중후반에 결혼한 분들 진짜 흔했어요. 근데 이제 70년대생 분들부터는 당연하게 나이 찼고 대학교 졸업했는데 나이 찼으니까 결혼한다?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사회 진출해야 되고 이제 기업에 취업해야 되고 이제 그런 세대가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그들이 이제 취업할 정년기가 졌대요. 70년대생 초중반을 넘어선 중후반 세대의 대학을 많이 나온 남성과 여성들, 그들이 사회 진출하던 시기가 다 2000년대 초반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이죠. 그러면서 이제 좀 출산율이 많이 급격히 내려가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전문가마다도 말이 달라. 왜 도대체 저때 출산율이 급격하게 내려갔느냐. 거기에 큰 여파와 영향을 준 건 가장 큰 건 두 요인일 것이다. IMF 여파와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사회 진출, 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하면은 애를 둘 셋을 낳는다? 글쎄요. 직장이 있고 애를 잠깐 몇 년 키우면서 직장을 또 쉬지만 나중 가서 또 맞벌이 해야 되고 이런 걸 고려하면은 둘 셋을 낳는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사회 진출 많이 해서 결혼을 안 한 거다. 이거보다도 결혼은 결혼대로 하는데 애를 덜 낳는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이제 2002년을 기점으로 1.1대 1.18대가 되더니 이제 점점 이 뭡니까 지금 1.2를 지금 간신히 뚫었어요 이때도. 그러면서 결국 2017년쯤 되면 1.05가 됩니다. 2018년에 0.98이 돼요. 정말 엄청난. 그래도 유지를 했어. 지금 2005년에 1.09 보이죠. 근데 1.13, 1.2, 1.19, 1.15, 1.24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도 그죠? 그렇게 급격히 낮아진 적이 없는 거야. 200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안정기.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입니다. 역사상 정말 유례없는 저유가, 저금리, 저인플레이션, 전 세계의 국제 정치도 희한한 일들이 많이 터지진 않고 안정감이 있었던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안정기였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은 2009년에 1.15였다가 1.23, 24, 1.30, 2010년, 2011년, 2012년에 꾸준히 올라요. 또 이렇게 소폭이지만 안정적이었던 거죠. 당시에 상실. 그렇지. 자, 근데 지금 잘 보셔야 돼. 2006년에 1.17을 찍더니 갑자기 2017년에 1.05가 됩니다. 2018년에 0.98이 돼요. 그러면 2016, 2017, 2018년 요 3년 동안 뭔 일이 있었냐. 전 세계적인 국제정치
정치적인 분쟁 그런 것도 큼직하게 뭐 있던 건 아니었어요. 물론 트럼프가 당선되긴 했지만 뭐 그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 경제가 막 송두리째 뭐 난리가 나고 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16, 17, 18년도에 무슨 일이 나왔습니까? 강남역 살인 사건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의 결혼 정년기에 있던 수많은 여성들과 남성들의 여혐남염이 포텐이 터지고 남초 커뮤 여초 커뮤를 중심으로 개판이 나기 시작해요. 가짜 페미들이 설치고 다니고 정말 병육값을 떨기 시작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부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 이후에 계속 떨어져. 2017, 16에 1.1을 찍더니 0.98, 0.92, 0.84, 0.81, 0.78 꾸준히 내려옵니다. 정말 정직하게 내려갑니다. 그죠? 1.24를 2015년에 찍더니 그 다음에 24에서 17, 05, 0.98, 0.92, 0.84, 0.81, 0.78 정말 정직하게 꾸준히 내려갑니다. 저 출산율, 합계 출산율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냥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는 거예요. 결혼해서 애 안 낳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결혼해서 애 낳는 건 둘째치고 일단 기본적으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남녀 간에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혐오를 느끼고 이런 인간들이 늘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지금 나이가 이제 5, 6, 70대이신 분들 아버님들 어머님들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얘기인데요. 요즘 젊은 여성 남성들이 미팅하거나 소개팅하면 제 또래들이 꼬로막이 의심부터 합니다. 페미? 이 집부터 해요. 진짜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지랄병 난 애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이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도대체.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경제가 어렵고 집을 못 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 아니냐, 뭐가 좋아서 애를 낳냐 뭐 이런 말들 많이 한다는 거죠. 네, 솔직한 얘기로 도대체 어느 세대가 강남 땅 개발한 이후에 80년대 90년대 이후에도 서울 한복판에 신축 아파트 누가 도대체 한 채를 뚝딱 살 수 있었습니까? 90년대엔 그게 됐어요? 2000년대엔 그게 됐습니까? 마치 2020년대에만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됐어요. 그때도. 지금만 안 되는 게 아니야. 물론 지금은 집값이 더 오르고 임금이 상승을 잘 안 하고 금리도 낮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때라고 해서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뭐 손쉽게 당연히 뭐 집 한 채 서울에서 한복판에서 신축 살 수 있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야. 더 힘들어지긴 했지만 당연히 지금이 서울에 신축 아파트 지었을 때 그 신축 아파트가 어마무시하게 비싸다? 그건 90년대에도 마찬가지였고 2000년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보다 나은 걸 뭐 하려고 얘기해. 뚝딱 살 수 누가 있냐 이 말이야. 왜 지금 뚝딱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뚝딱 사는 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뚝딱 사는 걸 기준으로 삼아요. 당연히 결혼할 때 집 한 채 있어야 된다라는 그 뚝딱 당연하게 막 좀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지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나 빼고 전부 다 좋은 아파트 사는 거 같고 나 빼고 다들 외제차 끄는 거 같고 나는 그럴 수 없고 이 개 같은 거 짜증내서 결혼 못 하겠음. 이게 실제 이유인 겁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집을 못 사니까 결혼을 못 한다? 그게 아니에요. 쟤들보다 못한 상태에서 내가 결혼해도 될까라는 불안함. 나쁘게 말하면은 그 같은 짜증남 요게 실제 이유인 거야. 솔직한 얘기로 까놓고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많은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5, 6, 70대의 어른들이 아니 요즘 애들은 기준이 너무 높다. 아니 우리 때는 그냥 원룸에서 시작하고 투룸에서도 시작했는데 아니 한 입에 배부르니 어떻게 첫 술에 빌라에서 시작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냐. 자 인스타 사진 찍으면 되겠어요 그 빌라를? 사진 찍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그래요. 근데 내가 빌라에 신혼집을 차려가지고 그 빌라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릴 수 있어요? 난 못 올리든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거를 못 올리면 싫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그 단적인 예를 드는 거야.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내가 신도시에 가야 되는데 구도심에 있는 구축 아파트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고 전경 찍고 그 동네가 어디고 이런 거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인스타에 올리고 싶겠냐고 그 인간들이. 올리기 싫죠. 올리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인스타에 올려서 남들한테 자랑할 수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게 있어. 젊은 세대가 지금. 요즘 수원만 해도 수원에 있는 영통이나 수원역이나 뭐 이런 데 상권이 많이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이 거기 가서 사진을 찍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 가면 힙하지 않아요. 맨날 뻔해요. 똑같아요. 똑같은 수원역 로데오 거리고요. 똑같은 영통역이에요. 그래서 안 가요. 서울로 가야 됩니다. 왜? 사진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가기는 가지. 예전에 우리는 그냥 주말마다 그 영통역이나 그냥 수원역만 가면 됐었는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서울로 가야 돼요. 힙해야 돼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딱 올렸을 때 기가 막혀야 돼요. 졸라 개쩔어 보이고 뭔가 막 아주 아주 세련돼 보이고 뭔가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 애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제 인스타에는 그냥 개 사진밖에 없고 바나나 300원에 떨이 사오고 뭐 이제 그런 거밖에 없어. 내 인스타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재미가 별로 없는데 내가 얼마를 벌든 내가 어떤 규모의 수입이 있는 사람이든 간에 구리면 안 간다. 구리면 안 한다. 이런 게 지금 문화적으로 2030 세대 80년대생과 90년대생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00년대생들한테도 점점 자리 잡히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뭐야? 본질적으로 아까 뭐 주저리 뭐 하면서 뭐 경제도 어렵고 집도 안 생기고 애가 생기면 이것도 못하고 뭐 애 학원비 보내면은 뭐 재산도 못 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표면적인 이유고,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싶고, 남들이 깨끗한 곳에 살면은 깨끗한 데서 나도 살아야 되고, 남들이 신도시 살면 나도 신도시 살아야 되고, 그런 걸 인스타에 찍어서 자랑하면서 본인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자랑을 못해. 사진 찍자니 졸라 팔려. 감춰야 되고 숨겨야 돼. 사라져 살아야 돼. 조용히 살아야 돼. 그게 가장 본질적인 이유예요. 결혼을 안 하는 8090 세대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겁니다. 다들 기준은 이만큼인데 애 낳자니 그 기준만큼 내가 애를 키우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요. 내 개인의 가오와 체면도 못 살려. 그거만큼 안 될 것 같아. 인스타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인스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국가가 되어버렸는데 그걸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누가 나이 30 전후에 집이 한 채가 있습니까? 비정상적인 나라예요. 이 비정상적인 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SNS?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인스타그램?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커뮤니티?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다양한 게 있었겠죠. 지금 저출산의 저런 다양한 원인과 이런 이유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에 1980, 90년대생들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80, 90년대생들도 그렇죠. 아니 우리가 뭐가 잘못이냐. 인간 간다요도 91년생입니다. 게시보셨습니다. 다들 안 믿으시던데 간다요가 1991년 전후 세대와 함께 성장했을 거 아닙니까? 1980년대 중후반생 그리고 1990년대의 초중반생까지 요 세대들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그 성장을 해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 1991년 전후생들은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교육,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대학 진학률, 가장 많은 수험생이 있었던 나이들입니다. 그 세대예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경쟁을 뚫고 올라가고 동급생들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강력한 경쟁과 이런 거에서 살아남아야 됐던 세대예요. 지금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00년대생들도 당연히 경쟁을 해야겠죠. 정말 비교도 안 될 정도였어요. 수험생이 막 60만 명에 육박하고 막 수험생이 5, 60만 명 기본으로 깔고 가는 세대였어요.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자, 이 세대가 또 1950, 60년대생 부모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으면서 자랐어. 돈 없어서 대학도 못 가는 애들이 천진데 엄마 아빠가 학원 보내주고 돈 대주고 해가지고 대학 보내주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리고 이제 저 얘기한 다음에 공부 안 할 거면 그냥 지금 고등학교도 자퇴하고 때려치고 기술 배워라. 요런 말들을 정말 오지게 자주 듣던 그런 세대죠. 지금 생각하면 사실 공부 안 할 거면 진짜 학교 빨리 때려치고 기술 배우는 게 맞았어. 그 말이 맞았어요. 정말 현명했어. 지금 제 또래들 다 그 소리에 그 말이 맞았다. 어찌되었든 간에 대한민국 역사상 꼬이고 꼬여도 이런 꼬인 세대였기 때문에 대학만 잘 나오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미친 듯이 1등, 2등, 3등 하고 대학 이름 있는데 나오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대기업 다 들어가는 줄 알았어.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은 저런 목표로 대학을 좋은 데 나오고 대기업을 간다 이게 아니고 저 성장 과정에서 있는 수많은 시기 질투, 수많은 경쟁심, 수많은 열등감, 수많은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너무 드글드글한 세대예요. 80년대, 90년대생들이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바글바글해요. 진짜 어느 세대나 그런 게 있겠죠. 근데 그 어느 세대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이 세대예요. 그 세대가 지금 결혼 정년기입니다. 결혼 정년기를 넘은 사람들도 있죠. 지금 80년대 초중반생은 존중도 없어. 이 세대들에게 존중은 없어요. 존중? 나는 말로 존중 잘한다? 개X나 무슨 존중이 있어. 겉으로 껍데기로만 존중하면 뭐해. 나는 지금 공무원 시험 같은 거 2, 3년 내내 지금 붙지도 못하는데 동기들 모임 갔더니 어떤 애가 7급 붙었대, 공무원. 그러면 개꼬름한 표정으로 축하해. 그래 뭐 개 같은 거 그냥 같네,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애들이 드글드글한데 뭐가 존중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존중이 있냐고. 마음에 여유도 없는데 뭔 놈의 존중이 있어. 이런 애들이 지금 커뮤니티에 드글드글해. 지금 바퀴벌레 알 까놓은 거 마냥 드글드글해요. 커뮤에 지금 쟤보다 똑똑해야 되고 쟤보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쟤보다 아는 거 많아야 되고, 안 그러면 쟤한테 무시당한다. 남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된다. 남들한테 무시당하면 안 된다고 배웠더니 남들을 무시해야 된다로 바뀐, 남들을 무시할 정도로 내가 그 정도 레벨과 그 급이 돼야 된다는,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런 애들 지금 전부 다 커뮤에 처박혀 있어요. 지금 얼굴 다 못생겼어 걔네들. 지금 간다요가 말하는 거 보고 저거 너무 과장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간다요 지금 과장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로. 간다요 부모 세대분들 5060 세대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설마 저러겠냐 하겠는데 과장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과장하는 게 없다라는 게 더 충격적이야. 우리 부모 세대가 보릿고개를 겪고 산업화 시대를 겪고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80년대 90년대를 살아온 그 세대, 그 시대와 너무너무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셔야 돼. 부모님들도 자꾸 나 저 자식 새 대학까지 다 보낸다는 집구석에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지방구석에서 밥 먹을 때만 기어나고 31살 처먹고서 밖에 나가서 취업도 안 하고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다 사정이 있어.
이런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안타까운 8090 세대가 00년대생들을 인터넷으로 또 더럽히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 세대가 저렇게 됐고 저 세대에 저런 애들이 많은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내 세대기도 하고. 그러나 그 세대에 있는 애들 중에 저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열등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드글드글한 애들이 00년대생들 애들까지 다 배려놓고 있어요. 지금.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배배 꼬여가지고 걔 거지 같은 것만 애들한테 물려주고 앉아있고. 내가 커뮤 하지 말랬잖아 애들아. 어찌됐든 진짜로 8090 세대 형아들이 누나들이 커뮤에서 이상한 가짜패미 이상한 여혐 이런 거 자꾸 커뮤에서 개소리 많이 해. 다 그런 건 아니야. 안 그런 삼촌들은 다 오프라인에 있어. 저런 짓거리 안 하는 애들은 다 8090 세대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온라인에 없어 거의. 오프라인에서 좋은 형 누나들 얘기를 들어. 커뮤에서 듣지 말고. 형이 누누 얘기하잖아 진짜로.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80년대생들과 90년대생들만의 잘못이 아니지. 부모 세대가 본인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했고 본인들이 배우고 싶어도 못 배웠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던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야. 근데 본인들이 가정을 꾸리고 자기 자식들 밥 안 굶기고 공부시킬 수 있다. 내가 공부를 시키는 가장이 됐다. 이런 막중한 책임감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성취감 느끼고 그런 것들의 결과물로서 이런 애들이 많아진 겁니다 지금. 그거의 산물이에요. 8090이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향이 있으니까 저렇게 된 거지 당연히. 내가 그래도 조금 기대하는 게 뭐냐면은 요즘 00년대생 애들 특히 00년대 중후반생 애들 지금 06, 07, 08, 09년생 애들 얘네가 지금 고등학생 아니면 대학교 1, 2학년이에요. 얘네들 얘기를 내가 요즘 많이 듣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나 깜짝 놀랐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애들이 생활기록부 상담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뭘 할지를 명확하게 정해요. 공부랑 상관없습니다. 어떤 애들은 공부와 관련이 있는 것만 얘기하겠지만 공부랑 전혀 상관없이 본인이 그 일이 힘들든 말든 떠나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떠나서 본인이 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거를 계속 기록해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맞는 전공 대학교 레벨로랑 그런 거 둘째치고 그거에 맞는 전공과 맞는 방향성을 가지고 진학을 검토하고 계획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애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시대가 많이 변해서 야 점수 맞춰가지고 고려대 철학과? 아니면 경희대 철학과? 일단 철학과 가자. 그 다음 전과하자. 그러던 시대가 우리 8090 세대들에게 바글바글 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철학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입결이 낮잖아요. 근데 죄송한데 철학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철학과가 입결이 낮았어 우리 때. 지금은 또 그렇지도 않다대. 웃긴 게 그거 아셔야 된다. 철학과 정치외교학과 이런 어떤 있어 보이는 이름이 있죠. 입결 다 높습니다 요새. 하여튼 이거 인스타가 애들 다 배려놨어 지금. 뭔가 뭐 앞뒤 맥락 생각 안 하고 일단은 뭔가 간지나는 이름이야 뭔가 그러면은 또 입결이 높아요 지금. 아무튼 세상이 많이 변했어. 아무튼 00년대생 애들은 다행이었는데 우리 세대가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취업 안 되고 이런 드글드글한 같은 거 요 시기였던 2010년대 초반 중반 후반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무슨 페미니즘, 여혐, 남혐 의미 있어 보이고 막 그럴듯해 보이고 좋아 보이지. 본질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대부분 열등감, 대부분 상대적 박탈감. 페미니즘이 오르니까 해야겠다? 아니야. 거의 난 90% 이상 아니라고 봐 진짜. 여혐, 남혐, 뭐 퐁퐁남 뭐 있어 보이는 그런 뭐 이론 만들고 개소리 하면서 무슨 뭐 레드필 무슨 뭐 알파남 뭐 개소리 하면서 무슨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진짜로. 왜 나는 내 앞에 공주님들이 안 나타나지? 왜 내 앞에는 왕자님들이 안 나타나지? 짜증나. 이쁘고 잘생긴 것들은 이쁘고 잘생긴 것들끼리 만나가지고 연애하는데 왜 내 눈앞에는 안 나타나? 개 같은 거. 이런 열등감.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공부 때문에 열등감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이제 직업을 선택하고 대기업에 가는 거 이런 거랑 관련해서도 열등감이 있었고 여기저기에서 열등감이 다 터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길거리 걸어다니다 보면은 우리나라 젊은 20대 남자애들조차도 비비크림 바르고 아니면은 선크림 항상 바르고 꾸미는 거 좋아하고 요새 문화가 남자들 다 해요 그런 거. 열등감이 드글드글한 산물로 나타났다고 저는 봅니다. 외모에 혈안된 게. 좋은 원인은 아니라고 봐요. 그 개성이라고 뭐 좋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외모라도 괜찮아야 남들한테 꿀리지 않는다라는 문화에 의해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류 열풍도 분 거야 내가 볼 때. K-팝, 한국 아이돌 그리고 그 아이돌들 보고 한국에 방문한 실제 외국인들이 보기에도 한국은 길거리에 연예인급인 애들이 진짜 많다. 옷 잘 입고 서울만 막 돌아다니기만 해도 막 기본적으로 옷을 잘 입고 애들이 막 머리도 다 뭐 남자애들 다 기르고 빡빡 안 밀고 막 이러고 다닌다. 이런 것들도 다 이런 거에 산물로서 좀 나타난 게 있다. 전 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는데 엄청난 사회적 문제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을 매개 살리는 뭐고 항상 긍정적인 거에서 긍정적인 것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어찌되었든 이런 여러 가지 8090 세대 지금 8090 세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저출산 얘기할 땐. 왜? 이 세대가 애를 낳아야 되거든요.
이 세대가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출산 문제의 장본인들이 8090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80년대생들도 이제 조금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를 많이 낳기가 쉽지가 않은 나이예요. 그는 91년생만 해도 내가 지금 35이니까 애 낳기가 조금 걱정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 내 또래들도. 그래서 이제 90년대 초중반으로 가야 됩니다. 거의 애 낳냐 마냐에 대한 얘기는 거의 좀 쉽지 않은. 자,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별거 다 하자. 돈 뿌리고 별거 다 합니다 지금. 애를 키울 때 들어가는 돈을 정부가 다 내놔라라는 식으로 당연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미 애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그 애를 낳아야 돼? 내가 왜 그 애를 키울 때 힘들어야 돼? 싫어. 국가가 책임져줘야 낫지.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 애인데 자기 애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해줘. 메시 해줘, 호날두 해줘, 손흥민 해줘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해줘 지금. 그러면서 말은 많죠.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집을 못 구하고 말이 많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차피 떼법이야, 떼법. 포퓰리즘이 통했고 굉장히 많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놓으면 그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해봤자 간다요. 니 같은 애가 떠들어봤자 다 같이 들어놓고서 다 같이 떼거지로 그냥 떼법으로 그냥 들어놓으면 돼. 그러면 그만이긴 해요. 이제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얘기 하나마나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이제 역시 정치꾼들의 포퓰리즘은 끝이 없다. 잘 먹혔고 정치인들은 이제 이런 유권자들의 표 받아먹을 생각으로 이제 맞습니다. 애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애 키우는 거 관련해서 정부가 다 알아서 해줘야 되고 지들 표 받아 처먹으려고 하나부터 여기까지 그거 다 돈입니다. 결국에 본인들 세금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돈이야? 그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이게. 자, 근데 인간 간다요. 분명하게 아까 앞서 말했죠. 통계적으로 지난 10년 돈 뿌리는 정책 지난 10년 동안 계속 돈 더 주고 혜택 더 주고 별짓거리 다 했어요. 출산율 올랐습니까? 안 올랐잖아요. 계속 내려갔습니다. 물론 그 퍼주는 거 덕분에 그나마 덜 내려간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어찌됐든 내려갔습니다. 그죠?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야. 돈 퍼주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듣기 좋은 말 뭐 하려고 해? 30대 분들 90년대생분들 얼마나 살기 힘드세요? 맞아요. 국가가 더 챙겨주고 국가가 더 해줘야 되고 말은 씨발 뭔들 못하냐는 거야. 이거를 듣기 좋은 말을. 앞서 말한 8090 세대의 팽배하게 있는 패배주의야. 루저 문화. 나는 성공 못한 루저다. 난 집안채도 없는 루저다. 난 결혼하면 안 되는 인간이다. 여자든 남자든 둘 다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청년들의 고민 이런 것들 저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니까 이런 얘기도 하는 거겠죠. 이런 그 열등감에서 온 8090 세대의 이런 저출산 문제와 사회 갈등은 100% 완벽하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퍼주는 건 이제 끝났다 이거야. 그러면은 그들한테 퍼줘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돈 줘가지고 애 낳게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돈 주니까 애 낳을까? 이게 뭐야 이것도 웃긴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사랑하는 아이를 낳아서 책임지고 본인이 잘 키워야지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지. 뭐야 이게 도대체? 솔직한 얘기로 까놓고 보면 정말 이상한 거예요 저게. 이제 8090 신명 끄시고 00년대생들부터 애 낳는 거 빨리 계획하십시오. 정부는 그걸 해야 돼요. 8090의 열등감 이런 거 해결 못합니다. 어차피 8090들 지금 나이 이제 30대 중반 되고 40 앞을 보니까 그제서야 급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그럼 이제 애를 하나 낳든가 이제 그러겠죠 보통. 어쩔 수 없어. 처음에는 20대 때는 여염에 빠져서 한국 여자들이 이래서 문제다 이 개 같은 거 이지라고 어디서 한국 남자들이 이게 문제다 이 개 같은 거 뭐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라고 이제 있다가 30대 초반 그래도 나는 젊다. 30대 중반 이러면 안 되는데 30대 후반 급하다 이러고서 이제 와서 결혼하는 사람들 이제 있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내버려 두세요. 8090 세대가 결혼을 더 하게 하고 애를 더 낳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좋지. 예산이 어디 있냐는 거야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거냐는 거야. 어차피 그 패배주의 루저 문화가 팽배했던 세대는 00년대생들부터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 세대가 애 낳는 거 고려해가지고 빨리 정책 새로 해야 됩니다. 정책 대전환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답 없습니다 이거 진짜로. 8090 세대가 시청자가 가장 많고 간다요 채널이. 저도 8090 세대 중 한 명이고 당연히 8090 세대들 듣기 좋은 얘기만 골라가지고 하고 8090님들 어서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돈 더 벌고 좋겠죠. 당장은 그게 국가의 100년 대계를 꿈꾸면서 할 얘기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정책 대전환을 빨리 준비해야 된다. 아무튼 간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께서 이제 저출산 문제 또 그리고 지역 균형, 지역 소멸을 막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이디어 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건 또 한편의 이제 또 아이디어 중 하나인데 다양한 이런 어떤 똑똑하고 위대하시고 또 이제 권위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이상한 가짜 뉴스 같은 거 퍼뜨리는 언론들 말고 그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계획이 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90 세대분들 특히 제 또래 이하 지금 이제
30살, 29살, 31살 이쯤인 94년생, 95년생, 96, 97 지금까지 취업 못하고 그러는 분들 많은 거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못하고 안 하고 있는지도 그 심정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요즘 왜 젊은 애들은 대학도 잘 나왔는데 취업을 안 하냐,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시간엔 대학도 잘 나온 8090 특히 90년대생 젊은 세대들이 왜 도대체 취업을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집에만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인생 동반자 저키 반니 성형 피부과 인제고틱 학인다 박경민 바이킹컵에 간다요 후원자 투 당근 간다요 후원자이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단원엔 뱅다 최영인 수리서 크로스카 보아우 제이파 정선촌노 시오필 신보석 칠레 ANNSB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